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촌수와 호칭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단순히 이름으로 부르거나 혈연 여부로만 나누는 것을 넘어 촌수라는 독특한 숫자의 개념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호칭을 통해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관계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촌수와 호칭 체계는 단순한 언어적 규칙을 넘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인의 가족 가치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촌수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하여 배우자와 형제자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부르는 전통적인 호칭,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호칭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용되는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촌수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개념부터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촌수는 혈연 관계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으로부터 몇 단계를 거쳐야 상대방에게 도달하는지를 세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촌수 계산의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이 됩니다. 즉, 나로부터 시작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건너갈 때마다 1촌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논리적이며 복잡해 보이는 가족 관계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와 연결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촌수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로부터 부모님까지는 한 단계, 즉 1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직계혈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모든 촌수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둘째, 형제자매는 2촌입니다. 이 또한 매우 논리적인데 나로부터 부모님까지 1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형제자매까지 다시 1촌을 더하여 총 2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공통조상인 부모님을 매개로 연결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으며 이를 무촌 또는 영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 법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특별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촌수를 따질 수 없으며 동시에 그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임을 강조하는 문화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촌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촌수는 나를 기준으로 하여 한 단계를 건너갈 때마다 1촌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자녀는 나와 1촌, 손자녀는 나의 자녀와 1촌이므로 나와 2촌이 되는 식입니다. 직계혈족,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나와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혈족 사이에서는 촌수를 따지기보다는 주로 대나 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아버지는 1대, 할아버지는 2대, 증조할아버지는 3대 위 조상이 되는 식입니다. 이는 가문의 계보를 나타낼 때 더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 방식입니다. 반면 반계혈족, 즉 형제자매, 삼촌, 고모, 사촌 등 나와 수평적으로 혹은 사선으로 연결된 혈족과의 촌수를 계산할 때는 공통조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산 방식은 나와 공통조상까지의 촌수와 공통조상과 상대방까지의 촌수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촌 형제와의 촌수를 계산해 볼까요? 나로부터 부모님까지 1촌,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공통조상까지 1촌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삼촌까지 1촌, 삼촌으로부터 사촌 형제까지 1촌입니다. 이 모든 촌수를 더하면 111 사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공통조상을 찾는 것이 반계 촌수 계산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촌수와 함께 중요한 개념이 바로 호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촌수는 혈연적 거리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숫자 개념이지만 호칭은 그 관계에 따라 상대를 부르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호칭은 단순한 지칭을 넘어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입니다.
같은 촌수라도 호칭은 다를 수 있으며 심지어 같은 호칭이라도 상황이나 지역, 집안 분위기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호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가족을 부르는 호칭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남성 위주의 호칭 체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가족을 부르는 호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아버지는 장인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아내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시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오빠가 있다면 남편은 그를 손이처남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더 친밀하게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형님은 손이처남에게 쓰는 호칭이며 이 손이처남의 아내는 처남댁이라고 부릅니다. 아내의 언니는 처형이라고 부릅니다. 처형의 남편은 손이똥서라고 칭합니다. 아내에게 남동생이 있다면 처남이라고 부르고 그의 아내는 처남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처제라고 부르며 처제의 남편은 동서라고 부릅니다. 이 동서라는 호칭은 여러 관계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동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가족, 즉 시댁 식구들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내에게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의 어머니는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의 친부모를 부르는 호칭과 같아서 더욱 깊은 존경과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남편에게 형이 있다면 아내는 그를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남편의 형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버님의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형님은 손이 동서끼리 서로 존중하며 부르는 호칭입니다. 남편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 있다면 아내는 그를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상대방이 미혼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했다면 호칭은 서방님으로 바뀝니다. 즉, 결혼 여부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재미있는 경우입니다. 남편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이 동생이 있다면 아내는 그녀를 작은아씨 또는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누이 동생이 결혼을 했다면 호칭은 서방댁 또는 고모님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시댁 호칭은 결혼 여부, 나이 등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호칭들입니다. 나의 형의 아내는 형수 또는 형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동생의 아내는 제수 또는 제수씨라고 부르는데 제수씨는 제수보다 좀 더 친밀한 느낌을 줍니다. 나의 누나의 남편은 매형 또는 자형이라고 부르며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라고 부릅니다. 나의 형제나 자매의 자녀들은 모두 통틀어 조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하면 남자 조카는 질자, 여자 조카는 진려라고 합니다. 특히 누나나 여동생의 자녀는 어머니 쪽 혈연을 강조하여 생질 또는 이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자매를 뜻하는 이모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외가 쪽 조카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친족 관계에 따른 호칭들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주요 호칭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세분화됩니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는 큰아버지 또는 백부라고 부르며 이들의 아내는 큰어머니 또는 백모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는 작은아버지 또는 숙부라고 부르며 이들의 아내는 작은어머니 또는 숙모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나이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것은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뜻합니다.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라고 부르죠. 고모는 나와 삼촌 관계이며 고모부는 인척으로 촌수를 따지기 어렵지만 고모의 배우자로서 중요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아내는 외숙모가 됩니다.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이모라고 부르고 이모의 남편은 이모부라고 부릅니다. 외가 쪽 호칭은 친가 쪽 호칭과는 또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촌은 나와 공통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친척들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의 형제자매의 자녀들이 사촌이 되는 것이죠. 이들을 종형제종자매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아버지의 여자 형제, 즉 고모의 자녀들은 고종사촌이라고 별도로 지칭합니다.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들은 외종사촌 또는 이종사촌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종이라는 접두사는 나와 같은 학렬의 반계 혈족임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친족의 법적 범위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이 법적 범위는 상속, 부양 의무, 혼인 금지 등 다양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촌수는 단순한 가족관계를 넘어 사회적, 법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촌수는 혈연적 거리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숫자이지만 호칭은 그 관계에 따라 상대를 부르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촌수와 호칭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와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부르는 호칭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호칭을 쓰더라도 상대방과의 나이 차이, 친밀도, 지역적 관습, 집안의 전통 등에 따라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서구화의 영향으로 복잡한 촌수와 호칭 체계가 점차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호칭 대신 아저씨, 이모, 고모와 같이 좀 더 일반적이고 편리한 호칭을 사용하거나 몇 촌, 동생형과 같이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가끔은 영어식으로 이름님을 붙여 부르거나 형 누나처럼 편하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전통적인 호칭의 의미와 가치를 잊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만약 호칭이 헷갈리거나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저하지 말고 집안의 어른들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호칭과 적절한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어떤 호칭을 선호하는지 정중하게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통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촌수와 호칭은 단순한 언어적 규칙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역사가 응축된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 간의 유대감과 존중,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가족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